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관리도의 예술의 섬 조성 사업 추진이 본격화됐습니다. 군산시는 관리도를 개발할 민간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3천억 원이 투자돼 개발이 이루어지면 고군산군도의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의 소상공인연수원 건립이 추진됩니다. 익산시는 연수원 건립 타당성 용역 최종 결과 보고회를 갖고 건립을 위한 기본 방향과 운영 프로그램 안등을 밝혔습니다. 연수원은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전략 교육과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어패류를 닥치는 대로 먹어치워 바다의 예물단지인 불가사리의 재활용이 추진됩니다. 군산시는 스타스테크와 협약을 맺고 불가사리를 발효해 친환경 제설제와 비료, 콜라겐 화장품 등의 원료로 개발하게 됩니다. 군산시는 어민으로부터 불가사리를 수매해 스타스테크에 공급하고 스타스테크는 군산시에 제설제를 제공받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군산관리도를 예술의 섬으로 조성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 군산시는 오늘 관리도를 개발할 민간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에 착수했는데요. 개발이 이뤄지면 고군산군도의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장자도에서 배로 5분 거리인 관리도. 선유도나 장자도와 달리 연결도로가 개통되지 않아 천혜의 자연경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관리도에 3천억 원이 투자되는 예술섬 조성을 본격 추진합니다. 1.2제곱킬로미터 부지의 미술관과 전시관, 레저시설, 케이블카 등을 조성해 예술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난해 타당성 용역 결과 관리도를 예술섬으로 조성할 경우 고군산 관광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온 데 따른 겁니다. 지난해 10월 관리도 부지 74%를 소유한 군산수협과 토지 사용에 대한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군산시는 16일 관리도 개발을 맡을 사업 시행자 공모를 시작해 9월 5일부터 보름 동안 참여 의향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우선 협상자는 의향서를 낸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거쳐 내년 3월쯤 선정하고 토지 매입이 끝나면 8월 협약을 맺겠다는 방침입니다. 공모 내용에 대한 질의회신을 거쳐 사업계획서가 접수되면 사업계획서 평가를 시행하고 이후 우리 시와 사업 시행자 간의 사업협약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군산시는 우선 협상자와 협약이 체결되면 인허가 절차를 거쳐 오는 2026년 착공에 들어가 2030년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고군산군도 여러 섬에 인도교가 설치되고 예술섬까지 추진되면서 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원경관과 예술을 접목시켜 찾고 싶고 체류하고 싶은 차별화된 예술 특화 관광 자원으로 개발하고자 하며 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관리도, 예술섬으로 조성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새로운 관광 자원이 될지 주목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 파행으로 중단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내년 초 착공할 전망입니다.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공항이 내년 2월쯤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9년 개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행정 절차를 이행하면서 국가 예산 확보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도는 새만금 SOC 건설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의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새만금 SOC 사업 8개월 공백에 대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성명을 내고 국토교통부가 의뢰한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 용역에서 적법성 등 5개 지표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도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도의원들은 새만금 예산은 이미 과거 여러 차례 검증됐는데도 정부는 굳이 용역을 추진해 새만금과 전북의 이미지를 추락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만금 예산 삭감 등 잼버리 파행에 따른 정치적 보복에 대해 사과하고 새만금 기본계획에 전북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익산시가 자율주행 스마트 플랫폼 구축을 본격 추진합니다. 시는 지난 14일 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내년 3월까지 자율주행 차량 운행 관리 계획과 스마트 플랫폼 구축 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율주행 스마트 플랫폼은 익산역 인근 도로를 중심으로 관제센터와 도로 인프라 등을 구축해 자율주행 셔틀이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시는 지난해 과기부 공모로 확보한 관련 사업비 194억 원을 들여 오는 2028년까지 스마트 플랫폼 구축과 자율주행 차량 실증 운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도내 고용은 늘었지만 공공부문 일자리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취업자는 10만 9천 명으로 1년 전보다 9천 명 증가했습니다. 관공업 취업자는 같은 기간 2천 명 줄어든 반면 공공서비스업에서는 2만여 명이 늘었습니다. 실업률은 1.9%로 0.4%포인트 하락하며 넉 달 만에 1%대를 기록했습니다. 연구비를 유용한 의혹을 받는 이장우 군산대학교 총장이 구속 상태로 송치됐습니다. 서해해양지방경찰청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장우 군산대 총장을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지난 2021년 국비 연구 중단 판정에도 에너지기술평가원을 속여 수십억 원을 추가 사용하고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 수천만 원을 회수하는 등 인건비를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산대 총장이 구속된 가운데 대학평의원회가 이장우 총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군산대 대학평의원회는 오늘 긴급 성명을 통해 대학 본부에 조속한 총장 직무대리 선임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학 본부 보직자들은 협조와 노력은 없고 이 총장은 지난 12일 구금 상태에서 결재까지 하는 등 학내 주요 의사결정에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학평의원회는 이 총장의 사법 리스크가 학사 업무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모든 학내 의사결정에서 배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익산의 소상공인 연수원 건립이 추진됩니다. 익산시는 지난 2월 연수원 건립 타당성 용역을 진행해 16일 최종 결과 보고회를 진행했는데요. 이구경 군산대 교수는 보고회에서 연수원 건립을 위한 기본 방향과 운영 프로그램 안 등을 발표했습니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연수원 건립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영묵 기자입니다.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시 다음으로 많은 3만 6천여 곳의 소상공인 사업체를 보유한 익산시. 소상공인 진흥과를 신설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등 소상공인 육성과 지원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경영 상황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도내 소상공인 사업체는 24만 1,000곳, 폐업은 3만 1,000여 건입니다. 폐업한 소상공인들의 경우 절반이 넘는 사업체가 3년을 넘기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경기 악화로 매출과 영업이익은 주는데 임차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은 증가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익산시는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와 체계적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연수원 건립을 추진합니다. 시는 지난 2월 연수원 건립 타당성 용역을 진행해 16일 결과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군산대 이구경 교수는 연수원을 소상공인들의 창업부터 전문교육, 실전교육까지 이어질 수 있는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실제 소상공인이 창업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을 받는 정책을 좀 핵심으로 제가 두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교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과 연구, 맞춤형 컨설팅 등 종합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기관이 국내에 아직 없는 만큼 연수원 설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충남, 충북, 전남, 광주까지 포함하고 있는 서부 권역에 있어서의 어떤 상당히 높은 공감을 들고 있기 때문에 비교와 익산의 강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익산 지역, 이 전국 특별자치구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는 형태로. 이날 회의에서는 또 연수원 건립 예정 지역 후보지와 경제성 분석 결과, 필요 세부 시설 등이 발표됐습니다. 시는 이번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연수원 건립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원율 익산시장은 지난 12일 국회를 방문해 국비 확보 협조를 요청하는 등 연수원 건립 추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앞서 대전시 등이 연수원 건립을 추진했지만 설립 근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산된 선례가 있어 이번 연수원 건립이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달 말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에 국가 예산이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오형묵입니다.
지자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지난 14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과 장기 사용 등 특례의 방만 운용을 방지하기 위한 공유재산 특례 제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한 의원은 공공 목적으로 활용해야 할 공유재산에 대해 사용료를 제대로 받지 않거나 양혈을 통해 방만하게 운용한 탓에 지방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유재산 특례를 정할 수 있게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산시가 지방세 체납자들의 증권 계좌 압류를 추진합니다. 압류 대상은 2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지방세 체납자 764명입니다. 시는 그동안 1,000만 원 미만 체납자들의 증권 계좌 보유 파악이 어려워 추심하지 못했지만 지난 2021년부터 증권 대행기관 조회를 통해 체납자를 파악하고 징수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는 내달 예고문을 발송한 뒤 오는 10월부터 계좌를 압류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개발청과 개발공사가 새만금 미래도시인 수변도시 홍보에 나섰습니다. 새만금 개발청과 개발공사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쇼에 참가해 수변도시 전시부스를 운영합니다. 전시부스에서는 새만금 현황과 수변도시 개발 사업을 소개하고 1:1 맞춤형 상담도 진행합니다. 부동산 트렌드쇼는 대한민국 대표 부동산 박람회로 재테크 전략과 분양, 지역 개발 정보 등을 공유하는 행사입니다. 익산시가 내달 추석을 앞두고 청렴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시는 다음 달까지 반부패 집중 기간을 운영해 명절 기간 선물 수수와 근무 태만, 이해충돌 방지법 준수 여부 등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맞춤형 청렴 교육과 민관 청렴 거버넌스 간담회, 청탁 금지법 위반 점검 등을 진행해 공직기강 확립에 나설 예정입니다. 도내 인구 유출이 올해 상반기에 다시 급증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도내에서 다른 시도로 전출한 인구는 전북으로 전입한 인구보다 4,000명가량이 더 많았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상반기에 7,000명이 순유출된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습니다. 순유출 인구를 나이로 보면 20대가 4,100여 명, 10대가 300여 명 등입니다. 어획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산 등 도내 어업인들을 위해 어선어업 경영안정 지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말까지 5억 원을 들여 연근해 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지원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군산 259명, 고창 48명, 부안 193명 등 모두 500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2차 보전 지원금은 한 사람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수산정책자금 대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어패류를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불가사리는 바다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자 어민들의 골칫거리입니다. 하지만 발효시켜 만든 원료는 친환경 제설제와 비료, 콜라겐 화장품 원료가 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군산시는 스타스테크와 협약을 맺고 불가사리 재활용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섬들이 모여있는 군산 앞바다. 다양한 해조류와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살고 있지만 불가사리는 어민들의 골칫거리입니다. 불가사리는 천적도 없어 조개나 굴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면서 바다의 생태계 주범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사리를 땅에서 발효시켜 만든 원료는 최상급 제설제와 비료, 콜라겐 화장품 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불가사리는 어패류를 먹는 만큼 칼슘과 무기질 함유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다운성 구조체는 말 그대로 지금 저희의 주력 제품인 친환경 제설제 원료로 활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1차 추출 후에 남는 부산물들은 다시 콜라겐과 그리고 액상 비료로 분리가 되게 되는데, 콜라겐은 현재 화장품 원료로서 활용을 하고 있고, 남는 이제 전체 100%의 폐액은 다 저희가 액상 비료로 활용을 하면서 지금 이 불가사리란 해양 폐기물을 남는 거 하나도 없이 100% 업사이클링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군산시는 어촌계협의회 스타스테크와 협약을 맺고 불가사리 재활용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군산시는 어촌계 협의회로부터 불가사리를 킬로그램당 1,400원인 200톤을 사들여 스타스테크에 무상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업체는 불가사리를 활용해 친환경 제설제를 만들어 군산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불가사리로 만든 친환경 제설제는 도로와 차량의 부식률을 줄이고 식물 피해 등을 낮추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시와 어촌계에서는 불가사리 일부를 제공하고 스타스테크는 불가사리를 활용해 생산한 친환경 제설제를 시에 기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불가사리 폐기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크게 기대됩니다. 바다에서 푸대접을 받던 불가사리, 친환경 원료로 재활용되면서 해양 생태계 회복과 어장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익산 정족 물류단지 조성공사에 석탄재를 성토용으로 사용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부터 정족동 일대에 물류단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가 석탄재를 재활용한 성토용 골재를 사용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는 성토용 골재를 시료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용출 검사와 함량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도내에서 광복절 폭주 행위 관련 신고가 10건이 접수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14일부터 어제 오전 10시까지 과속과 난폭운전 등 도로 폭주 행위 10건이 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경찰청은 확보한 CCTV 등을 확인해 운전자를 찾아 처벌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앞서 경찰은 광복절 폭주족 활동에 대비해 100여 명이 특별단속을 벌였습니다. 군산의 열대야 일수가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기준 군산의 열대야 일수 합계는 지난 7월 14일과 8월 12일 등 모두 26일로 집계됐습니다. 앞으로 폭염이 지속될 것을 감안하면 열대야 일수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열대야 관측값은 27.7도로 지난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관측값을 보였습니다.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지상으로 이전할 경우 인센티브 지원이 추진됩니다. 군산시는 전기차 충전소 지상 이전과 화재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지상 이전 수요 사전조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한편 현행 규정에는 충전소를 지상에 설치할 경우 강제할 수 없지만 다음 달 정부의 예방대책이 발표되면 인센티브 지원도 가능합니다. 군산시가 카카오맵 시내버스 운행정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군산시는 어제부터 1초 단위로 갱신에 알려주는 카카오맵 초정밀 버스 정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초정밀 버스 정보 서비스는 위성 항법 시스템을 활용해 버스 주행, 신호 대기, 실시간 운행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면 휴대전화 카카오맵 앱에 실시간으로 버스 움직임이 나와 승객이 정류장에서 오래 기다리는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완주전주 통합찬성단체인 완주전주 상생발전 네트워크가 유이태 완주군수의 통합반대 활동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단체는 성명을 통해 유군수가 지난 14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행정통합에 대한 반대 입장과 완주시로의 승격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전했다며 이런 행동이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완주군에서는 군수를 비롯해 도의원, 군의원이 나서서 반대 여론전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며 유군수는 공정한 관리자로서 통합 찬반 여론이 민주적으로 형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시는 오는 30일부터 9월 29일까지 도심공원 일대에서 조선팝 상설 공연을 펼칩니다. 조선팝은 전통음악과 대중음악을 혼합한 새로운 공연 콘텐츠로 공연은 세병호공원, 엽순공원, 용호근린공원 등 열흘에 걸쳐 진행됩니다. 총 18개 팀이 참가해 각양각색의 공연을 펼치며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장수군은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에 생필품을 대신 사서 무료로 배달해주는 행복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복마차는 생필품을 제때 구입하기 어려운 주민을 위한 서비스로 우선 13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합니다. 군은 사전에 전화로 주문을 받아 물품을 구입한 뒤 매주 한 차례 마을로 가져다주며
주로 생필품을 대상으로 하지만 농촌의 특성을 반영해 급한 농자재도 포함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오형욱입니다. 반값으로 익산 기차 여행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이 운영됩니다. 익산시는 코레일 전북본부와 구경 삼락 익산 기차 여행과 고백 여행 등 다양한 패키지 여행을 운영해 식당과 관광지 이용객의 철도 왕복비 최대 50% 등을 지원합니다. 또 익산 기차 여행객의 렌터카와 숙박비, 시티투어 탑승권 등을 지원합니다. 한편 익산시는 오는 27일까지 이달 마지막 주에 운영되는 구경 삼락 익산 여행 신청을 받습니다. 익산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제공을 위해 빈집 정비를 추진합니다. 익산시는 행정안전부의 빈집 정비 공모 사업에 선정돼 17동의 빈집을 추가로 철거하고 재정비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빈집은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주차장이나 주민 쉼터, 텃밭 등 공공활용 부지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올해 9억 9,900만 원으로 빈집 정비와 재생 사업에 나서 농촌과 도시의 빈집 158동을 철거하고 기존의 빈집 15동을 주민 공간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도교육청이 지방 의대 정원 확대에 대응해 의학 계열에 응시하는 수험생과 학부모 지원에 나섭니다. 도교육청은 오늘 17일 원광대학교에서 권역별 의학계열 입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오전에는 사전 신청자 50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진학 상담을 제공하고 오후에는 전북대와 전남대 등 호남권 의과대학 입시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도교육청은 의대 증원과 지역 인재 전형 확대 등 최신 입시 정보와 지원 전략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협의회가 시청을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성금은 현물 포함 1,500만 원 상당으로 저소득 가구와 수혜 가구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시민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공식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에 군산시는 오는 8월 19일부터 8월 31일까지 2주간 감사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방법은 군산시 인스타그램 이벤트 게시글에 축하 댓글을 남기고 팔로우 인증을 하는 방식이며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은 21도에서 출발해 34도까지 오르며 매우 덥겠습니다. 군산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익산도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 사이로 일며 매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